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이 나눠주었던 프린트 총 원주각과 원주각 활용에 대한 문제 8문항에 대한 풀이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문제풀이가 다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고, 지금 6반과 7반이 조금 다르게 6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일 거고 7반은 몇 문제만 풀이를 보면 되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풀이들을 다 보시고 이 8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패들렛에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풀이를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는 먼저 풀이를 한 후에 영상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에 있는 원주각 파트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1번을 봐보시면 사실 프린트를 선생님도 요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먼저 풀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봤다가 되게 뜨악했어요. 근데 다시 좀 차분하게 보니까 풀이 과정이 정말 어이없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차분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B가 나왔고요. AC에 해당하는 한 변 길이 값이 24c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B를 이용하기 위해서 잘 봐야 되는데 B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 보조선을 그었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원주각을 이용하시면 돼요. 탄젠트 B라고 하는 이 B는 원주각이죠.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중심각이 나오고요. 이 전체에 해당하는 값은 B에 해당하는 그 값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2배가 되는 걸 우리 어떤 거? 성질 알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그 수선은 그 현을 뭐하더라? 수직 이등분하더라 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현 전체의 길이가 24이기 때문에 A부터 수선의 발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12가 될 것이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그 값이 누구? 각 B와 같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죠. 탄젠트 B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왜 높이 자체가 12이기 때문에 5분의 12를 만족하니 얘는 반드시 그 길이 값이 얼마다? 5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2변의 길이를 알았으니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반지름 여기가 되겠죠. 얘는 5에 대한 제곱, 5제곱, 그 다음에 12에 대한 제곱 계산해 보시면 169가 나오겠죠. 그래서 맞나요? 144에 5, 25, 169 맞죠? 그래서 그거의 루트를 씌운 값이니 R값이 곧 1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파이 R제곱에 해당하는 13제곱 그래서 169 파이 단위 제곱 센티미터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2번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는 반원 5의 지름이고 BC와 CD의 호의 길이가 같다. 각 ABC가 42도일 때 CBD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되어 있는데 반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장 큰 힌트 중 하나죠. 지름이다 라고 하는 건 그 반원에 대한 원주각 이 부분은 직각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삼각형 AB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왜 두 각의 합이 90도가 돼야 하니 48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만약 원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면 사각형 A, B, D, C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므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이 얼마더라? 180이더라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180에서 48도를 뺀 이쪽이 곧 얼마? 132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각 CBD니까 이쪽이 되겠죠. 근데 호의 길이가 같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각 삼각형 CBD는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고 남아있는 두 각의 합이 180에서 뺀 거이므로 48도인데 그걸 각각 나눠 가졌으니 24도다.
즉 각 C, B, D는 얼마다? 24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역시 봐보면 주어진 힌트 중 하나가 각 C, A, C, D, A, C, D가 25도라는 것과 그 다음 C, P, B가 65도, 호의 길이 BC가 8cm다 라고 되어 있고요. 원의 둘레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겠죠. 우선은 호 AD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원주각이 25예요. 근데 65도의 위치를 볼까요? 원의 중심 드러나 있지 않고요. 얘는 온전히 삼각형 A, C, P에 대한 한 외곽이죠.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 이쪽이 얼마가 돼야 되죠? 그쵸? 40도가 돼야 되죠. 그래야 65가 되니까 원주각이 40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각은 중심각 선이 흔들렸죠. 이 중심각은 얼마더라? 그쵸, 2배인 80도더라. 중심각이 80도일 때 그때 호가 8cm가 됐으니 얘는 사실 반지름을 구해도 되고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80도라고 하는 것과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건 몇 도가 되면 되죠? 그쵸? 360도가 되면 돼요. 80도일 때 그 호의 길이가 8이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둘레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80과 360을 그대로 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40으로 나눌까요? 40으로 각각 간략하게 나누고 나면 얘는 2대 9는 8대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항의 곱이 2x가 되고 8, 9, 72가 되니 양변 2로 나눠서 x는 그냥 바로 얼마더라? 그쵸? 36이더라. 단위 센티미터까지. 그래서 얘는 파이가 드러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길이 센티미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봐보시면 그림의 원 O는 사각형 ABCD의 외접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 코에 대한 길이 B가 1대 2대 3대 4라고 나와 있으면서 각 A, D, 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A, B, C, D라고 하는 게 각각 원 위에 있는 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실은 원주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죠. 근데 A, D, C라고 하는 건 A, D, C 이렇게 돼요. 그럼 호가 어떻게 지나가죠? A, B에 대한 호, B, C에 대한 호가 총 합해져 있으니 1대 2에 해당하는 전체 얼마? 3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쪽이 3인 거고 나머지 이쪽이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호라고 하는 애는 어떤 현을 기준으로 A부터 C까지를 이어놓은 현이잖아요. 이렇게 이어놓고 보니까 삼각형인 거 보이시죠?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인 거죠. 근데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얼마더라? 180이더라 라고 하는 걸 토대로 전체 180도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3대 3대 4를 나눠놨으니 총 10분의 3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18도 거기에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54도더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교과서 문제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고요. 근데 아마 조금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유형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원주각 활용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우선은 여기 오타가 있죠. TT 프라임. TT 프라임이라고 하는 직선은 원 O의 접선이고 선분 BD는 원 O의 지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에 대한 이걸 기준으로 한 원주각은 직각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힌트라는 거 잘 이용하셔야지 되고요. 각 ACT가 80 그리고 BDC가 30
그거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원주각, 아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려고요. 왜? 그렇다면 이 지름을 토대로 하고 있는 주어진 반원인 180도에 대한 원주각인 이쪽은 직각이 됐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접선이 등장을 했어요. 접선과 원의 그 현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은 이 현에 대한 대각과 크기가 같더라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요만큼 크기가 곧 30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걔가 30도면 합이 80이 되기 위해서 이쪽은 50도가 되겠죠. 그쵸? 근데 직각이잖아요. 이 50도라고 하는 것과 이 나머지를 더했을 때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이 우선 40도구나 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볼까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각이 ACD인데 ACD 더 구할 필요 없죠. 왜? 방금 구해놓은 40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2번을 봐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원 O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면서 DEF의 외접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이 외접원이면서 내접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각 A가 60, B가 50일 때 라고 되어 있으니 우선 삼각형이죠. 60도 50도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각이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죠? 70도면 되나요? 네, 70도면 되네요. 70도면 되기 때문에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그 길이가 같으니 밖에 있는 삼각형들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럼 여기가 70도니까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이쪽이 x면 이쪽도 x겠죠.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그 합이 얼마? 110도가 됐으니 정답 각 x는 얼마더라? 55도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반직선 PA와 PB는 원의 접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APB, 각 APB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가 48도. 여기가 48도면서 호 AQ와 호 BQ가 서로 길이가 같을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아까 전에 했었던 성질을 잘 이용해 볼까요?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은 현에 대한 대각, 이쪽 X 같겠죠. 근데 볼까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X라면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도 반드시 얼마? X일 수밖에 없어요. 왜?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건 중심각의 크기도 같지만 원주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볼까요? 우리 원 밖에서 그 접선은 그 두 길이가 같으니 48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48도를 우선 빼고 나면 132도가 되고 132도를 각각 나누기 2 해주니 66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x로 접근을 해볼게요. 두 개의 각 x에 66도를 더한 그 값이 180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두 개의 각 x는 66도를 빼니까 114도가 되죠. 그쵸? 114도. 그렇다면 각 x는 각각 2로 나눈 얼마더라? 57도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4번 문제가 사실 지난 7반에서는 풀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 짓고 우리가 끝이 났었는데 문제가 사실 그림이 되게 작아서 그렇지 그림을 조금 키워놓고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선생님도 이거 그림을 키워서 확대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보니까 방법이 잘 보이더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접근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주어진 힌트 자체는 원 밖에 있는 한 점 A에서 두 개 접선을 그었고요. 접선 전체의 길이가 아닌 A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우선은 9. 그리고 A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 P까지의 거리가 10. 그리고 또 다른 접선인 C까지 그중 중간점인 F. 그래서 중간의 점
P를 기준으로 각각의 수선들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를 기준으로 각각의 접선에 수선을 긋고 현에도 수선을 그어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우선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했죠. 이 P에 대한 제곱 그 값을 구하라고 하니 피타고라스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선생님 처음에는 피타고라스를 생각을 했는데 피타고라스로 접근을 하시면 변의 길이들이 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빨리 이제 수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접선과 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현과 그 접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만약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우리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작아서 그렇지 삼각형 P, B, C 역시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거든요. 이 각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현에 대한 대각인 이 부분도 뭐더라? 그쵸, 동그라미겠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얘 직각이고 여기 같은 각이라면 남은 각도 같은, 한마디로 삼각형 P, B, D 라고 하는 삼각형과 그 다음 또 삼각형 P, C, F는 서로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 AA 닮음이죠. 그래서 닮은 비로 접근을 하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중간에 기준점이 되는 게 P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P를 낄 거거든요. 첫 번째, 작은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BP. 네, 닮은 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 CP, 큰 삼각형의 빗변.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DP. 네,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FP.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외항과 내항의 곱을 한번 따져볼 건데요.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삼각형을 저쪽 반대편 걸 봤어요. 다시 식을 세울게요. 작은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게 BP고요. 그리고 큰 삼각형의 이쪽 삼각형을 봤어야 되는데 건너편 걸 봤네요. 큰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거 CP죠. 그쵸?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DP고요. 그 다음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 이쪽 부분 EP죠. 그래서 외항의 곱에 해당하는 BP 곱하기 EP는 CP 곱하기 DP더라 라고 하는 식 하나를 우선 세울 수 있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어놓은 삼각형이 하나의 이걸 현이라고 본다면 현과 접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X라고 표시한다면 현에 대한 대각인 이 부분도 뭐더라? X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를 또 이용할 수 있죠. 역시 AA 닮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작은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BP 대 큰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CP는 초록 삼각형의 작은 삼각형 높이에 해당하는 EP 대 큰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FP. F인데 FP. 이렇게. 역시나 이것도 외항과 내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번에 내항을 먼저 쓸게요. CP 곱하기 EP는 외항의 곱인 BP 곱하기 FP. 결과적으로 우리는 EP제곱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대입을 할 거예요. 누구? CP라고 하는 애 대신에. 그러면 CP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쓸 수 있죠? 그쵸? EP 분모 나눠주고 BP 곱하기 FP더라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CP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렇다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BP 곱하기 EP 한 값은 CP 대신에 들어갔으니 EP 분의 BP 곱하기 FP가 되고 거기에 원래 있었던 CP까지 쓸 수 있죠.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양변에 동일하게 있는 BP만큼은 나누기를 해주고요. 양변에 2P를 곱하게 되면 얘는 2P에 대한 제곱이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얘가 왜 CP를 두 번 썼네요 선생님이. 그쵸? CP 대신에 넣었는데 얘가 무슨 P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DP죠. 이렇게 곱해졌으니 선생님 글자를 잘못 봤네요. 여기를 DP로 썼어야 돼요. DP. 얘가 DP예요. 그쵸? 문자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곱해진 거. 그렇다면 이 P는 곱해졌고 이쪽에는 누가 있죠? FP 곱하기 DP더라 라고 쓸 수 있죠. 맞나요? 어디 잘못된 거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CE, BF 있고 BE, CD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면 E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FP 곱하기 DP잖아요. 근데 FP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아까 길이 준 거 있죠. 여기 10이었거든요. 그렇다면 FP라고 하는 건 여기 10이면서 여기 6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 여기 8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쪽 BP 같은 경우는 0인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빗변은 10이면서 밑변이 9가 되니 100 빼기 9, 9, 81을 한 19. 그거에 대한 루트 값이 루트 19더라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EP에 대한 제곱값은 FP에 해당하는 10 곱하기 루트 19라서 정답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10 루트 19더라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풀이를 패들렛에 등록하는 것까지. 많이들 궁금해할 텐데 다음 주 어차피 학교 오면 얘기하겠지만 시험 난이도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 생각하기에 따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생각보다 쉽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비슷한 유형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패들렛에 등록하는 것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